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감사의 표시로 와인이나 케이크 같은 걸 들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요, 이런 호의가 무례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저녁 초대에 음식을 가져가는 건 주인이 충분히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만한 능력이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답례로요, 다음 날에 음식을 보내는 건 확실한 감사의 표시라고 하네요.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 초대를 받고 또 작은 선물이나 꽃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은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인 일이지만 선물을 주고받는데도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차이는 넉넉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방법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감사하는 표현, 감사하는 마음, 우리를 더욱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첫 곡은 K-윌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선물.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중국에서는 이 저녁 초대를 받았을 때 뭔가 음식을 가져가는 거는 실례다. 저는 처음 들었네요. 또 중국에서 저녁 초대를 받을 때 음식을 가져간다는 거는 전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보통 저희들 저녁 초대를 받으면 그 집에서 네. 저녁 식사를 다 준비하기 때문에 굳이 음식을 가져가는 분은 못 봤어요.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케이크 같은 걸 사가지고 간다든가 특별한 걸 하나쯤 이렇게 들고 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친한 사이면 네. 먼저 이제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친척 간에는 좀 다르겠지만 웬만해서는 주인 집에 다 준비를 하죠. 케이크나 과일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한국에 와서 저도 이제 초대를 하는데 음식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랬습니다. 음식을 왜 가져왔지? 우리 집에서 준비하는데 그분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가져온, 특별한 거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조금 놀랬거든요. 음식을 가져온다는 자체에. 그런데 또 가져오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 외국의 영화 보면 이렇게 음식 하나씩 준비하고 오잖아요. 각각 알아서 준비해오는 경우도 그런 있죠. 문화가 저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느껴보니까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습니다. 막 반찬 가져다 주고 하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11년 살았잖아요. 나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보통 저녁에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파티 같은 거 하면은 그 친구가 혼자 다 준비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네. 샐러드는 내가 만들게, 쿠키는 내가 구워갈까,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런 문화는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화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을 때는 보통 어느 집에 초대한다면 그 집에서 다 준비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혼자 준비하기가 이게 부족하잖아요. 혼자 하기가. 그럴 때는 좀 친한 분들 일찍 오셔서 도와주는. 도와주는. 네. 그런데 자기 집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는 저는 일단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좀 문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근데 본받아야 될 문화인 것 같아요.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네. 특히 이렇게 선물이나 뭔가를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5월 달에는 정말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정말 분주했던 한 달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선물을 줘야 될 사람도 너무 많고 또 본인 아니게 또 선물을 받게 돼서 그 크고 작고 떠나서
성의를 표시한다는 자체가 또 네. 오랫동안 잘 연락 안 하신 분들도 좀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선물 문화가 정말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선물을 하려면 내가 이제 전 교수님한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으면 교수님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평소에 어떻게 하셨었지? 네. 뭘 좋아하시지? 맞아요. 이걸 혹시 좋아하려나? 그러면서 막 선물 고르는 그런 것도 참 기쁨 아닙니까? 고르면서 이 사람 취향과 맞는지 그것도 그렇죠. 고민을 하게 되고 요즘은 또 카카오톡에서 어떻게 보면 또 그 선물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네. 문자 왔는데 그냥 무시했거든요. 뭐지? 광고인가? 네. 가까운 친구에게는 그 친구가 좀 피곤한 시간쯤에 커피랑 아주 조그만 케이크 하나 이렇게 예. 뭐 선물하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돈으로 그 친구한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받고 그렇죠. 나면은. 네. 중국은 그 위챗 안에 선물 그 기능까지 잘 모르는데 홍바오라는 그 용돈 주는 게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아플 때 그냥 죽을 가서 사주지 못하니까 죽 살 비용을 드리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빨간 포켓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돈을 받는다는 느낌 아니라 성의를 받는다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네. 네. 그래서 선물은 어떻게 보면 성이니까 작고 크고 떠나서 자주 주고받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5월 달에 받으신 선물 중에 어떤 게 그래도 좀 마음에 확 드셨어요? 어버이날 때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준비한 큰 선물은 아니지만 네. 저한테 맞는 카드랑 이렇게 작은 선물이 너무 감동이었고요. 또 네. 스승의 날이니까 졸업한 제자들, 현재 다니는 제자들이 보내놓은 네네. 그런 작은 선물인데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많이 하니까 맨날 강의하면 말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걸 보냈는데 그 하나를 이제 못 마시겠더라고요. 두고두고 조금 벌렸고요. 네. 괜히 흐트러뜨리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좀 그 사랑과 감사를 두고 보시고 계시군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그냥 선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작은 카드나 메시지가 감동적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저희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그냥 이제 뭔가 드리면 카드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물건 드리거나 뭐 용돈 드리기로 했는데 그걸 비하면 너무 섬세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드리면서 선생님 좀 감사의 선물로 뭐 이렇게 약소하게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드리는 걸로 끝났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게 감동을 더 주는 거지. 배려 주는 거지. 그래도 오래 남게 계속 볼 수 있게. 그렇죠. 볼 때마다 그 친구 생각도 나고 또 이 선물을 마련해 준 사람 생각도 나고. 맞습니다. 네. 여튼 뭐 크건 작건 뭔가를 상대방을 생각하고 선물을 한다는 건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선물도 다양해졌잖아요. 이전에 그 선물보다 지금 선물이 훨씬 다양하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골랐다는 그런 성의 때문에 한 번 더 감동되고 그 인연이 더 오래 가겠죠. 네. 오늘 편지 속에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으신 편지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서울시 광진구의 이화실 씨가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들나물 캐기라는 들나물 사연인데 캐기요? 네. 소개해 제가 주세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된 지난 주말 아침. 나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김보옥 언니의 요청에 의해서 배낭을 메고 나무를 캐러 떠났다. 얼마 만에 집 밖 나들이인가. 한국에서의 모든 활동을 접고 귀국 준비를 하던 중에 코로나19가 터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지 3개월 남짓.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붙어있던 터라 이번 외출은 단순한 나물 캐기가 아니라 친구들과 만나는 간만의 소풍이었다. 들뜬 마음에 밤새 잠을 설쳤건만 피곤기라곤 조금도 없고 설레기만 했다. 전철을 타고 1시간 넘게 달려서 양천 향교역에 도착하자 보옥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동생 같은 박현순 씨가 도착하자 우리는 한참을 걸어서 둘레막을 쳐놓은 한 공터에 들어섰다. 나물 캐기에 성급한 나와 달리 보옥 언니는 점심부터 먹자며 준비해온 삶은 계란, 토란 소고기 장조림, 데친 명아주 나물을 꺼냈다.
그러자 박현순 씨도 무겁게 메고 온 배낭에서 달걀, 찰밥, 불고기 볶음, 쑥전, 볶은 된장, 고추장과 탁주 한 병까지 꺼내놓으니 제법 푸짐한 야외 점심이 차려졌다. 나는 달랑 남편의 손을 빌어서 만든 찐빵 10개를 2봉지로 나눠 간 것뿐이어서 괜히 면구스러웠다. 그들과 함께 들판에서 먹는 음식은 천하별미였다. 즐겁게 배를 채운 후에 본격적으로 나무를 캐기에 나섰다. 쑥과 풍년초도 캐고 사라구도 캤다. 내가 사라구를 캤더니 박현순 씨는 그걸 새투리라고 했다. 사라구, 새투리. 물론 사대풀의 방언인데 내 고향인 중국 할빈 지역에서는 사라구라고 불렀고 박현순 씨의 고향인 목단강 지역에서는 새투리라고 불렸던 것이다. 중국 동북 지역에 흔하디 흔한 사대풀은 한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의외로 폐허가 된 공터에서 발견할 줄이야. 사대나물은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봄나물로 고향에 있을 때는 나도 해마다 캐서 즐겨 먹곤 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대나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보옥 언니가 불러서 가보니 나와 박현순 씨에게 주려고 쑥, 민들레, 풍년초, 말풀, 혼나물 그리고 보기 드문 물쑥까지 잔뜩 담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자전거로 30분, 걸어서 1시간 거리를 며칠 동안 다니면서 뜯어놓고 우리 둘을 부른 것이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이 돼서 까맣게 탄 보옥 언니의 얼굴에는 행복이란 2글자가 넘실거렸다. 배낭과 양손 가득 들나무를 채워 들고 귀가에 오른 나는 조만간 귀국을 하면은 일관성 있게 챙겨주는 보옥 언니, 그리고 마음씨 곱고 경우 바른 박현순 씨, 한국에 있는 절친들과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다. 어찌 보면은 이번 들나물 캐기는 보옥 언니와 박현순 씨가 나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이벤트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즐기는 들나물 캐기는 뽕도 따고 임도 보고 코로나19에 발목이 잡혀서 갑갑했던 내 가슴에 살포시 내린 한 줄기 단비와도 같다. 사랑하는 김보옥 언니와 박현순 씨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선물 받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들나물 캐기도 한 게 정말 좋은 이벤트 그렇죠. 선물이네요. 네. 그리고 또 얼마나 열심히 따놓으셨으면 그냥 저희는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맞아요. 나물들을 그냥 잔뜩 2봉지나 마련하셔서 이거 집에 가져가서 먹어라 하고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거의 약초 같은 네. 그 선물이잖아요. 아, 말풀, 혼나물 이런 거는 보면은 모를까 이름 갖고는 잘 모르겠네요. 네. 풍년초를 며칠 전에 캐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네.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알겠는데 다른 거는 이제 쑥, 풍년초 다른 건 잘 모르겠네요. 어떤 건지. 새투리라는 거는 혹시 아세요? 예, 잘 모릅니다.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네. 봄에 아마 이것들 많이 캐서 나물로 드시나 봐요. 저 그러지 않아도 전번 주에 그 양천향교에 다녀왔는데 네.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산로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아줌마분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고 올라가는 걸 많이 올라가시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 등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나물 캘러 갈 수도 있거든요. 네. 봄 되면은 여자분들이랑 남자분들 모두가 배낭을 메고 그 봄나물 뜯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산에서도 봄나물 캐는구나. 저는 이제 나물을 완전 어릴 때 농촌에서 캐본 적이 있고 그 위에는 누구 같이 나물 캘러 가자 이런 사람이 없어서 부럽네요. 워낙 시간도 바쁘시니까. 나물을 좀 사랑해야 뭔가 이렇게 알아야 캐는데 그렇죠. 다 풀처럼 보이니까 사실 이게 알아야 캐죠. 네, 맞습니다.
공연이 엉뚱한 덕초를 캐다가 뜯어올 수도 있는데 세 분이 이렇게 함께 식사도 마련하셔서 네. 즐거운 자리도 가지시고 서로 선물도 나누고 이런 모습 보니까 이화실 씨 진짜 다시 중국으로 귀국하신다고 했는데 안 가고 싶기 싫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가면 물론 이제 또 중국의 친구들과 같이 뭐 나물 캐고 이러겠지만 또 이 친구들 같이 있던 우정이 또 다르잖아요. 네. 풍경도 예쁘고. 네. 여기 나오는 뭐 김보욱 씨나 박현순 씨나 이화실 씨나 모두 다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왕 애청자시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모여서 아마 얘기하시는 중에 아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방송국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 방송할 때 듣고 있으시면서 아마 더 수다 떨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화실 씨가 한국에 오셔서 정말 활동도 열심히 하셨거든요. 네. 방송국 활동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일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중국으로 가신다니까 저희도 좀 섭섭하네요. 또 중국 가서 또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또 이제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서로 소통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디 가나 활동을 그렇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이화실 씨처럼 중국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다가 발목 끼신 분들도 꽤 있으시죠? 있죠. 어떤 분들은 그냥 잠깐 한국에 나왔다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화실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게 옆에 분들이 챙겨주셔서 들나무 캐기 활동도 하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사실 네. 일반 사람들이 그런 여유를 못 가지거든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모르기 네네네. 때문에 못 캐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선물 있다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다음에 네. 저도 같이 껴주면 같이 가실까요? 네, 가서 좀 공부도 하고 배우게요. 네. 이화실 씨, 김보욱 씨, 그리고 박현순 씨. 세 분이 봄나물 캐면서 좋은 추억을 만드셨는데 이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언제 가시는지 언제 한번 카톡으로 인사라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오, 네. 하춘화가 불러줍니다. 아리랑 목동.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강정룡 씨가 보내오셨어요. 김동무를 위하여라는 글인데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며칠 전 나는 친구의 생일 잔치에 참석하였다. 친구들이 반갑다고 악수를 청하고 나서 참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한다. 김동무, 너 친애를 얻었어? 어째서 낯이 곱지 않구만. 아직 못 얻었는데 요즘 관절이 좀 안 좋아서. 이보, 김동무, 다른 노친을 얻지 말고 원래 노친을 찾소. 그러면 자식들에게도 미안하지 않을 거요. 만약에 김동무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우리들이 도와줄게. 그래도 첫사랑이 제일이요. 얼마 전에 김동무 아들이 나를 찾아왔었어. 자기 부모들을 설득해서 다시 회복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울바자 안에 이 물품을 두고 떠났다오. 고동무는 가방에서 술과 담배를 내놓는 것이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그랬을까. 김동무, 늙음하게 이혼은 오망이요, 오망. 성격이 칼날인 남동무가 참지 못해 성토하였다. 김동무는 미안한 얼굴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슬그머니 담배곽을 털어 친구들에게 담배를 권하는 것이었다. 담배 연기가 실내를 뽀얗게 휩쓸자 담배를 피우지 않은 고동무가 이야기를 하였다. 인간은 가정이 있어야 하여. 가정이 없으면 후대가 없어 끊기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자식을 길러야 하여. 그렇지 않고 도중에 부모가 갈라지면 자식들은 불쌍한 고아가 되고 부모는 자식들에게 죄인이 되는 것이요. 아예 한 개 나라도 가정하고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들은 남북이 통일되지 않아서 부모를 잃은 신세가 되지 않았소. 그래서 우리 조선족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남북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소. 김동무, 그렇지 않소?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다고 외쳤다. 하지만 김동무는 머리를 숙였다. 우리들은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여 김동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남북 통일을 위하여 술을 마시고 또 부었다. 네. 여기에 등장하는 김동무의 어떤 생일 축하 자리에 가셨다가 강정용 씨가 이제 그 상황을 적어서 네. 보내주신 것 같아요. 생동감 있게 하셨네요. 네. 근데 네. 생일 잔치에 근데 김동무는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김동무가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네. 주변의 친구들이 이혼은 좀 생각해봐라. 네. 그래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좀 그냥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라는 충고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참 이거 어려운 충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어떤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렇죠. 늦은 나이에 자식들이 반대하고 옆에 분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했으니까 그 저희들 모르는 사연이 있겠죠. 네. 집집마다. 네. 직접 그 본인한테 사연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김동무 되시는 분이 어떤 사연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변의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한 번쯤은 이제 생각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원래 분을 찾을지 아니면 아까 처음 얘기처럼 뭐 다른 찾았어. 너치는 찾았어. 다른 그러니까 옆에 같이 누군가는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여기는 친구들 이왕이면 원래 부인하고 같이 사는 게 좋다. 뭐 그렇지만 김동무 분이 이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네. 저희가 뭐 어떤 게 바르고 어떤 게 아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동포분들 중에 이렇게 황혼 이혼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좀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동포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이 연세대 분들은 자유 연애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그냥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다 하니까 하게 되어서 그 시대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해야 될 책임감, 내가 해야 될 때문에 앞만 바라고 살고 이제 60 넘어서 자식들이 결혼시키고 성인 되니까 나를 찾는 거죠. 네. 나를 찾으면 생각해 보니까 공감이 없고 또 여러 네. 가지로 살다 보면 불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황혼 이혼이 이제 한국도 많잖아요. 네, 중국도 많죠. 그리고 이거를 극복해서 나가는 분도 있지만 그냥 나는 내 행복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 자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혼이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꽤 자연스럽게 또 그렇죠. 예, 오히려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유를 찾았다. 그리고 특히 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살 날이 많은데 그렇죠. 나도 좀 내 나름대로의 자유와 행복을 네. 누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황혼 이혼을 하시게 되지 않나. 그렇죠. 왜냐하면 네. 맞춰서 사는 것도 일종의 행복이겠지만 또 이렇게 머리로 가슴으로 하고 싶은 그런 사랑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누구를 우상으로 좋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도 있어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예전에는 그 한국하고 중국 수교되고 나서 뭐 많이들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취업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떨어져 살고 계시면서 뭐 가정이 잘못되고 이런 네. 경우도 꽤 많았었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네. 감정이 멀어지고 또 사실 사는 게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상황에서 거리가 떨어지고 또 젊은 나이에 오시는 분들이 꽤 네.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정말 한국에 나와서 뭐 다른 나라 나가서 이게 이 가정을 위해서 나갔는데 가정이 파탄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가정이 파탄났는데 또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도 잘 사는 분들도 꽤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자식들한테는 안타깝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네. 네. 가장 뭐 중요한 거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본인을 위해서 좀 살긴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강정용 씨가 보내주신 김동무를 위하여 그날 그래서 술자리, 생일 축하 술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술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이렇게 네네.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가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남자분들 항상 뭐 뉴스를 얘기하고 스포츠를 얘기하고 뭐 네. 정치 얘기하고 좀 거창한 것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대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든지 네. 행복하게 외롭지 않게 행복하셨으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보경이 불러주는 혼자라고 생각 말기라는 곡이 있어요.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좋은 충언도 해주고 그러면 왠지 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어서 행복하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